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오늘은 옵션 트레이딩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한 IB percentage, IB 랭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재 변동성은 해당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냥 해당 기초자산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B는 특정 기간에 걸친 보통 퍼센티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약세장일 경우에는 IB가 증가하고 상승장일 경우는 IB가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세장에서만 변동성이 증가한다거나 강세장에서는 변동성 증가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약세장 시장 상황이 좀 더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IB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주가나 지수의 하락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IB는 주가의 방향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가격 변화의 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IB가 높다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내린다거나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변동폭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격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IB는 옵션의 프리미엄 결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옵션 정글 39화 직녀성 빛나는 밤에 그리고 로우 편에서 이미 IB는 옵션 가격 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IB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IB는 확률에 근거한 요소이지 해당 기초자산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IB만을 가지고 트레이딩의 근거로 삼는 것은 뭐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IB가 옵션의 가격 변화의 주된 요소이긴 하지만 가격 변화라는 게 반드시 IB에만 의존해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트레이딩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적 치트키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IB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분야 전공자도 아니고 직접 IB를 계산해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는 게 블랙쇼울드 모델인데요. 현재 주가, 행사가격,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무위험 이자율 등등을 사용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블랙쇼울드 모델은 만기일의 가격만을 감안하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자유롭게 권리 행사나 청산이 가능한 미국식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항 모델이라는 것도 병행합니다. 이항 모델은 수용도, 트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레벨마다 옵션 가격을 산정한 뒤에 마지막에 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에서는 조기 권리 행사나 청산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도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은 옵션 정글의 옵션 그릭스 시리즈 35화부터 39화 사이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참고하시고요. IB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을 엿볼 수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수치하는 등의 아주 유용한 정보예요. 그런데 해당 기초자산이나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IB를 옵션 트레이딩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항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IB를 보고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같이 변하는 방향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해당 기초자산이나 시장의 펀더멘털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가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전쟁같이 예상치 못했던 악재나 사건, 사고 같은 이벤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펀더멘털의 경우에는 기업 운영진이 어지간히 바보짓 하지 않는 이상에는 순식간에 변하지 않죠.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의 주가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몇 년에 걸쳐서 줄줄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30일간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옵션 트레이딩을 지원한 거의 모든 플랫폼은 IB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에 IB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제공하는 변동성 지수 VIX를 참고하셔도 무방해요. 이 VIX는 비록 시장 전체에 대한 변동성 지수이긴 하지만 개별 종목과 비교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데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IB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IB가 낮으면은 앞으로 IB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옵션을 매수하거나 또는 반대로 IB가 높은 경우에는 옵션을 매도하는 식으로 옵션 트레이딩의 시작점을 잡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시작점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현재 IB만으로는 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기에 충분히 IB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애플의 지난 1년간의 IB를 나타내는 것이고 현재 IB는 27.38% 혹은 0.2738입니다. 현재 애플의 IB는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만약에 애플의 IB가 50%가 되었다면 그때 IB는 높은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낮은 것일까요? 높다면 어느 정도 높은 것이고 낮다면 어느 정도 낮은 걸까요? IB 값만 가지고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IB 값은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변동의 폭 이외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IB %와 IB 랭크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IB 자체도 백분율로 표현할 때가 많은 데다가 IB %나 IB 랭크도 백분율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IB의 경우에는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함께 써줄 때도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IB 퍼센타일, 이거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일을 252일로 정하고 그동안 현재 IB보다 낮은 IB를 기록했던 날이 며칠이었냐를 따져보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기준은 현재 IB가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IB %가 10%라는 이야기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일 중에서 현재 IB보다 낮은 IB를 가진 날이 전체 거래일 중에서 10%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날들은 현재보다 높은 IB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니까 앞으로 IB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림으로부터 애플의 현재 IB 27.38%를 기준으로 IB %를 계산해 보니까 20.63%가 나옵니다. 즉 현재보다 낮은 IB 값을 갖는 날이 전체 2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현재 IB는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IB는 현재 IB 수준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IB %만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낼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IB 랭크인데요. 이 IB 랭크는 지난 1년 동안 등락했던 IB 구간 사이에서 현재 ID가 어디쯤 위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냥 주가만 가지고 몇몇 기업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애플의 지난 1년간의 IB 분포입니다. 최고 IB와 최저 IB는 55.73%와 21.57%입니다. 그리고 두 IB의 차이는 34.16%이고요. 현재 IB는 27.38%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라이엇의 차트이고 최고 IB와 최저 IB는 각각 260.18%와 90.18%로 차이가 170%나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IB는 95.08%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최고 IB와 최저 IB는 571.94%와 94.94%로 477%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현재 IB는 94.94%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라이엇과 게임스탑의 현재 IB는 95.08%와 94.94%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IB 랭크를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라이엇의 IB 랭크는 0.029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스탑의 IB 랭크는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게임스탑의 현재 프리미엄은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라이엇보다 GME가 더 저렴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IB가 각각 현재 수준보다 5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번에는 애플과 게임스탑의 IB 랭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상승한 IB는 애플이 41.07%, 게임스탑이 142.41%가 되었습니다.
IB 랭크를 계산해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애플은 0.48, 게임스탑은 0.0995. 여전히 게임스탑의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이고 애플의 프리미엄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50% 상승한 IB를 가지고 IB %를 살펴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게임스탑에 변경된 IB는 142.41%로 이 수준을 1년간의 IB 분포도에서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대부분의 영업일에는 해당 IB보다 높은 IB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애플의 경우에는 변경된 IB는 41.07%로 지난 1년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41% 이하의 IB에서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폭으로 IB가 증가했을 때 애플의 IB와 IB 랭크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게임스탑의 변화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거는 애플의 IB 변동폭이 게임스탑보다 훨씬 좁고 특정 주가 영역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IB %, IB 랭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각각이 나타내는 바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종목일 경우에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간 동안의 IB 변화가 어땠느냐에 따라 IB %, IB 랭크의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전적으로 트레이딩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기업의 이벤트, 신상품 발표, 실적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엄청 많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항상 전부를 살펴보는 것도 좀 부담이 되니까 IB %, IB 랭크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를 정해두시고 나머지 한두 개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고 저희 컨텐츠에 대한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